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반토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시인데 일반적인 토시보다는 길이가 짧은 토시예요. 팔 부분에 고무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토시거든요. 착용을 해보면 여기가 팔꿈치죠. 팔꿈치보다는 아래쪽까지 원단이 팔을 감싸주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상품 안에 원단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상품 안에 들어있는 이 원단에 가로, 세로 중에서 짧은 면이 가로가 보이도록 놓아주시면 돼요. 자, 원단을 이렇게 접어 보시면 짧은 면이 표가 나죠. 자, 요 면이 이쪽 면이 짧은 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짧은 면이 가로가 되도록 놓으신 다음에 원단을 반을 접어주세요. 길이가 긴 부분을 반 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 가로 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 시접을 0.7cm 정도로 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먼저 바느질 안내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단 끝에서 7mm 간격을 두고 바느질 안내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펜은 기화성 펜이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기화성 펜인데 이런 기화성 펜이나 물이 들어가면 지워지는 수성펜 아니면 촉구 등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자재가 없다고 하면 연필 등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필 등을 이용하실 때는 굉장히 연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연하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원단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시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안내선을 따라서 그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세요. 원단을 바느질 하다 보면 두 겹의 원단이 서로 밀리면서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해도 원단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원단을 확인을 하시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반박음질로 바느질하고 있고요. 뒷면 바느질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느질이 다 되었는데요. 이제 원단을 자, 이렇게 놓고 원단의 시접이 가름솔이 될 수 있도록 원단을 이렇게 시접을 펴주세요.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시접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원통형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어서 양쪽 끝에 바느질선 이 두 부분이 만나도록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선 양쪽 끝부분이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자, 여기 이 둘레를 바느질을 해줄 건데 여기도 시접을 0.7cm를 두고 둘레를 바느질 해줄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느질하기 쉽도록 안내선을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둘레 전체를 바느질 해야 되기 때문에 둘레 전체에 안내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둘레 안내선을 그려줬는데요. 여기에서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창구멍의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창구멍은 원단 여기 바느질 선이 있잖아요. 옆선 바느질 선에서 1cm 왼쪽에서 여기가 창구멍이 시작되는 위치고요. 여기에서부터 5cm 여기 이만큼 요 공간이 요 부분이 창구멍이 되는 거예요. 여기 둘레 바느질을 지금 해줄 건데 창구멍을 바느질하지 않고 이 둘레를 전부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창구멍은 바느질하지 않죠. 창구멍 끝나는 부분에서 바느질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시접 가름솔 부분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그대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시접이 한쪽으로 다 가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원단을 이렇게 양쪽으로 펴서 바느질을 해주는 거고요. 자, 창구멍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창구멍을 제외한 둘레를 전부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바느질한 부분도 원단을 한번 여기 시접 부분을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러면 뒤집어서 원단을 정리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창구멍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단의 양쪽 부분을 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둘레 바느질하고 원단 눌러주는 부분까지 다 했고요. 이제 여기 창구멍이 있었죠?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세요. 바느질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끝으로 갈 수 있도록 원단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창구멍이 보이실 건데 이 창구멍을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창구멍은 아까 바느질할 때 여기 끝부분에서 1cm 바느질을 하고 창구멍이 5cm 정도 됐었죠. 지금 바느질 해주는 거는 아까 창구멍 5cm 중에 1cm를 제외하고 나머지 4cm를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바느질 선에서 요 1cm는 바느질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1cm를 다시 띄우고 요 나머지 4cm를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공구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접이 이렇게 접혀져 있을 거예요. 이 접혀진 상태 그대로 바느질 하시면 되고 이 두 원단을 이렇게 잡고 이 한쪽 면은 바느질하지 않는 거고요. 양쪽 두 면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고 바늘을 일단 안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접혀져 있는 지점으로 바늘을 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원단을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이렇게 시접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느질할 원단을 이렇게 잡고요. 자, 실이 아래쪽 원단에 실이 나와 있죠. 이 나와 있는 실이 그대로 위쪽 원단으로 갔을 때 만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위에 원단을 한 땀 떠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실을 당겨 주시고요. 다시 위에 원단에 있는 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렸을 때 만나는 지점,
아래 원단에 만나는 지점 여기죠? 여기서 한 땀. 보통 바느질은 아래 원단과 위에 원단을 같이 바느질하게 되면 바느질 한꺼번에 같이 넣어요. 위하고 아래를 이렇게 넣는데 공구르기는 아래 한 번, 위에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넘겼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이런 식으로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실을 당겨주시면 원단이 지금 딱 맞물려서 들어가죠. 자, 이렇게 공구르기를 지금 창구멍 시작되는 위치에서 1cm 정도를 남기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1cm 정도는 바느질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고무줄을 끼워주는 부분이 될 거예요. 만약에 공구르기가 좀 어려우시면요, 원단을 그대로 잡고 원단 끝부분을 박음질이나 반박음질 아니면 감침질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반박음질을 한 거거든요. 원단 끝에서 거의 시접 없이 이렇게 원단 끝에 맞물려서 바느질을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감침질로 바느질을 해주셔도 돼요. 이제 고무줄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바느질 되어 있는 부분을 고무줄 넣을 위치를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원단 끝에서 1cm 지점을 둘레를 한번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1cm를 띄워서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요 사이에 고무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바느질할 위치에 안내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아까 안쪽에서 바느질했던 것처럼 전체를 다 바느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앞쪽에서 표시를 하시고 돌아가면서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표시한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볼까요? 전체 둘레를 다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위에부터 바느질 하는데 홈줄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매듭을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시고 홈줄로 둘레를 전체 다 바느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서 바늘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둘레를 전부 바느질을 해줬고요. 두 번째 안내선도 따라서 똑같이 홈줄로 바느질 해주세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이 토시에서 안쪽 면이 돼요. 실제로 사용은 토시의 바깥쪽 이 부분이 겉면이 되는 거거든요. 매듭을 숨길 줄 아시면 매듭을 숨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시 그게 어려우시면 매듭이 겉면이 아니라 안쪽 면으로 매듭을 남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바느질 하면서 보고 있는 면이 도시를 완성을 했을 때 안쪽 면이 됩니다.
고무줄이 들어갈 부분 여기 두 줄로 바느질이 다 되었어요. 둘레에 바느질이 두 줄로 다 되었죠? 이제 고무줄을 넣어 볼까요? 바늘에 고무줄을 끼워서 묶어 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아까 창구멍이 있던 부분에 1cm 바느질하지 않았던 부분 있죠? 이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바늘로 원단의 둘레를 이렇게 통과시키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고무줄을 끼우신 다음에 여기 둘레는 손에 맞도록, 내 손목 사이즈에 맞도록, 너무 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내 손목 사이즈에 맞도록 길이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편안한 사이즈로 해서 고무줄을 묶어 주시면 되거든요. 고무줄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 주시고, 여기를 고무줄 끝부분을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여기 묶은 부분은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고무줄을 균일하게 길이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 원단을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원단에 지금 고무줄이 없는 반대쪽을 상침을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도 원단을 이렇게 꾹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신 다음에 원단의 끝에서 2mm 안쪽에서 홈줄로 상침을 한번 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 둘레를 홈줄로 바느질 해주세요. 지금 윗부분 상침을 하실 때는 실을 많이 당기면 원단이 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껴볼까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토시보다 여기 팔목 부분에 조여지는 게 없어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쁘게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